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이런 정치적 사태로 연이틀 크게 내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남은 한 주간, 남은 이틀 동안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그 힌트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먼저 오늘장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조금은 지지해줬던 게 바로 개인과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시면 반도체주들이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업황 우려는 여전한데 일단 미국 기술주들의 훈풍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훈풍을 받은 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장 전력과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영향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한 달 동안 시동을 건던 미디어와 엔터, 게임주들이 줄줄이 약세 흐름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의 신작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지수 종가로 넘어가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띄워주시죠. 네, 양시장 오후 1% 이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441선, 코스닥은 67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치적 계엄 사태에 비해서는 연이틀 시장이 조금은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낙폭이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나 했더니 장 막판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미끄러지면서 여전히 탄핵 등 불확실성은 시장에 잔존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수급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000억 원대, 코스닥에서는 200억 원대 순 매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6개월 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한편 이런 시장을 받쳐주는 건 개인과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11월 이후로 코스피 시장에 연기금이 2조 원가량 베팅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연기금이 이틀 동안 각각 1,000억 원씩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는 시장인 만큼 그동안 국내 수급이 선호하는 기업들 쪽으로 상대적인 강세가 향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을까요? 지금 열어주시죠. 네, 카카오와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네이버의 반등 이후로 카카오까지 함께 따라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피해주로도 분류되면서 이제 더욱더 가파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이후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3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이제는 4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이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이 있었다는 점. LG에너지솔루션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시동 건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그렇게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외에도 카카오페이,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 시총 대형주들, 업종 내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내는 모습이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연기금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투톱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각각 2.98%, 1.13% 올랐는데요. 역시나 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혹은 연말까지 상승 랠리 지속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장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5만 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에 대한 걱정거리도 있을 것이고 AI에 대한 모멘텀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 제재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이 투톱 외에도 이제 다른 소부장단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오테크닉스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을 받아든 것은 이렇게 반도체주뿐만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리고
네, 이 종목들 전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 좀 탄력 좋은 종목들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하드웨어에서 이제 수급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최근 들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스트소프트는 올랐지만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들 쪽으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건 전력 전기 쪽입니다. 일진전기는 오늘장 5%대 올랐는데 확실히 이 소프트 종목보다는 기존 흐름이 최근 들어서 특히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호실적으로 AI 열기가 식어가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스트소프트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AI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까지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도 있지만 분명히 부진한 종목들도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게임주 NC소프트 신작 발표 있었는데 실망감에 오늘장 14%, 3%가량의 하락세를 한 달 기준으로 보였고 오늘장에선 10% 넘는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니 오브 모나코를 필두로 이제 내년도까지 줄줄이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우려를 할 때가 된 걸까요? 다시 한번 NC소프트가 고꾸라지면서 다른 게임주들까지 좀 걱정을 해야 할 시점인 건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와 엔터주들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 대체적으로 파란불을 강하게 켰습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오늘장 유안타 증권에서 이번 4분기 실적 기대치 낮다라는 리포트도 함께 나오면서 1%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3대 엔터사들 모두나 부진한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이제 이 엔터사들의 아티스트 발매가 있거든요. 블랙핑크 로제 그리고 트와이스의 신규 앨범 발표가 있는데 반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드라인 4가지 모두 살펴드렸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저희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감장 정리부터 도와드리고 이후에 파트너님 공략주와 강의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파트너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여태까지 주식이 너무 어렵다, 나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물려서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공략 종목들을 공략하는 기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혼자서 주식하는 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다가 좀 시청자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좀 단기 기법, 공략할 수 있는 기법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부터 우리 파트너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 시장 정리부터 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미국이 좋을 때 우리도 좀 따라가야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치적 사태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 아무래도 갑자기 계엄령이라는 네, 초유의 맞습니다.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후유증이 남아있으면서 특히나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뭐 방산이라던가 원전, 특히나 뭐 대왕고래 시추 사업 이런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크게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는 매우 호조라는 발언까지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계엄령 후유증이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관련 테마주들, 그러니까 반대로 뭐 이재명 테마주라든가 관련 다른 정치인들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뉴욕 증시의 상승, 특히나 기술주 반도체 쪽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HBM 관련된 반도체 업황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서 이탈이 나오고 2,400선이 지지선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해당 위치를 갖다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2,400선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내일장 좀 혹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점 자체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국이고 고점과 저점이 만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2,400선을 이탈할지 혹은 2,5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설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해당 흐름에 맞춰가지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할 거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악재지만 또 오르는 종목들은 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안 가다 보니까 네. 당장이라도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성 테마로다가 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뭐 올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한 수요일 이전까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테마가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된 테마죠. 민주당 쪽에 이제 좀 당 대표이다 보니까 관련주 다음 대선에 좀 기대감 심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에이텍 같은 경우는 뭐 이현상 그다음에 뭐 동신건설이라든가 형제엘레트 정책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일장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보통은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게 되면은 부담감에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승 랠리 특히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고점인 24,400원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다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오전 장 초반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동신건설이라든가 에이텍 같은 경우는 관련 인맥주로다가 움직임이 나오고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 교복에 대한 정책주거든요. 정책 공약주인 만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정치 테마주로는 노을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제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윤석열 쪽에 지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요번에 이제 계엄령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표를 냈거든요.
좋다 보니까 어제장에는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이탈로다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충분히 3,000원을 지지받는지 혹은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하고요. 3,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시고 혹시나 3,7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4,500원 단기적 목표가로 보시고서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 말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코인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화로 1억 5천만 원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 특히나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특히나 이제 두나무 관련된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오늘장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6,500원 부근에 단기적 저항대가 있고 4,6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 상승 나오고 단기 저항대입니다. 내일장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5,000원 목표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도 굉장히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가능하고 코인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따라서 조금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제외하고 위지트라는 종목 역시도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원 이하의 좀 동전주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좀 거래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난 단기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번쯤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관련주 중에서도 뭐 다른 코인은 뭐 위지트라든가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은 이유는 원래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코인 대장주로 두나무의 지분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좀 악재, 어찌 보면은 너무 빨리 파는 게 아니냐라는 투심에 의해서 오늘장 급락 이후에 마지막에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각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섣부르게 던지지는 마시고 10,000원대 돌파하게 되면 한 번쯤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7,700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고 보시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면 뭐 테마주나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정치 테마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차분하게 우리 시장 잘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중심을 딱 잡아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투자 코칭 좀 들어보시고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15 이시후 우리 파트너님 이름입니다.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법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수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복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주식이 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한 종목 가지고 뭐 혹시 물려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종목의 목표가가 50%야. 그래서 2년, 3년 그대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팔았을 때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복리가 적용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배수의 마법, 어떤 개념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배수의 마법이라는 거는 진짜 주식에 대해서 복리로다가 불을 쌓는 새로운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복리가 계속해서 수익금이 늘고 수익금으로 다시금 수익을 불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산을 정말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초기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할 경우에 매일 1%씩 수익을 내게 되면은 2배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70일이라는 정말 2달 조금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기간에 벌써 이제 2배의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매일 3%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70일이 아니라 24일, 정 한 달도 안 걸리는 기간이면은 2배로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딱 1%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3억 7천만 원이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1,000만 원으로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일 하루에 1%씩 수익 나는 게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손절을 칠 때도 있고 하지만 확률만 높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최소한 뭐 3억 7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반이면은 뭐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더 보시면은 1년에 100%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갖다 기다리고서 이거 조금 더 올라가야지 조금 더 올라가야지 난 못 팔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종목 가지고 1년에 100%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100% 수익인 거예요. 그런데 매일 1%씩 수익이 났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1%씩 1년 동안 수익 나면 3,000%의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종목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 수익 나면은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3억이 넘는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런 만큼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이 훨씬 더 크게 나의 자산을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에 몇 프로씩이라도 수익 내는 게 나는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 나는 기법도 뒤에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략해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에이럭스라는 종목 11,700원 재돌파 시점의 매수 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방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당일날 에이럭스 급등 나왔고요. VI 걸리면서 얼마 12,500원 돌파 못하면 전량정리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에이럭스 제가 진입했다. 이 가격 재돌파면은 진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위치에서 돌파 나왔다가 밀렸다가 11,700원을 밀렸다가 다시금 재돌파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공략을 했고 진입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정확히 12,500원 돌파 못하면
전량 매도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12,560원, 60원 더 올라가긴 했지만 당일 고점 그 다음에 쭈루룩 미끄러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정확한 타점에 매수 진입을 하고 매도 진입을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공략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쭈루룩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일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미끄러졌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미끄러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돌파가 못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이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제가 다 같이 안내드린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을이라는 종목, 이것도 같이 에이럭스랑 같이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노을 보시면은 3,700원 돌파 시점에 단기 타점 잡아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3,700원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거든요. 그런데 3,700원 돌파 후에 물량 받고 있는데 단기 눌림 구간으로 충분히 진입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노을 바로 당일 VI 수익 챙기면서 세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세 종목 모두 다 상승이 나왔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종목이 다 수익 났다라는 거는 적중률이 당일에는 100%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에이럭스 돌파 시점에 매수 공략을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당일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페이 32,000원 목표가로 스윙으로다가 진입 가능합니다. 스윙이라는 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다음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 공략했던 시점이 한 4, 5% 상승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드렸는데 당일 22%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목표가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목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카카오페이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공략까지 다 사인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빨리 올라간다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10% 이상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저희가 공략했던 위치, 네, 요 부근이거든요. 요 부근에서 공략한 다음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 기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소형주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해당 기법에 적용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배수의 법칙 꼭 인식하시고 주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보시면은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는 승리의 깃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종목 가지고 끌고 가는 거 좋죠. 좋은데 누구든지 특히나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은 빠르게 성격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깃발 매매 기법인데요. 일단 깃발 매매 기법은 어떤 거냐? 수급과 지지선을 이용한, 지지선이라는 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지선과 수급 뭐예요? 해당 종목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걸 체크하고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깃발 매매 기법은 일단 종목의 대세 상승의 초입, 네, 초입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두 번 더 계속해서 해당 기법이 적용되는 위치가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세력의 영역 표시이다.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기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말 돈이 많은 일반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많은 세력들이 영역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긴 돈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 종목들을 발굴하는 기법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성은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다르다. 자, 깃발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깃발도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 깃발도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해서 길게 되어 있는 깃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를 했느냐, 어느 정도 빠르게 반등이 나오냐, 깃발 모양 따라서 다르다라는 점까지 특성을 이해하시면은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특성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깃발 매매 기법이 어떤 공식이 적용이 되느냐, 뭐만 알면 되냐, 요걸 갖다 말씀드릴 건데 딱 세 가지. 많이도 아니고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깃발 매매 기법을 마스터할 수가 있고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양봉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봉 아시죠? 지금 요 색깔처럼 빨강색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지가 확인이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지지가 확인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손에 내려놓잖아요. 손에 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지고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구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 하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일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위에서만 움직인다. 이걸 갖다 지지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지를 잘 받는다라는 거는 누군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이 깃발 매매 공식에 적용이 된다. 자, 일단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차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봉 캔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걸 갖다가 돈만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장대 양봉 형식으로다가 마지막에 잠깐 올려서도 할 수가 있고 음봉으로 오히려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솔직히 눈으로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래량에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다? 그거는 뭐냐면은 돈이 일단 해당 종목에 들어왔다. 그걸 갖다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지지가 확인되는지, 마지막으로 양봉으로다가 끝이 났는지 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예시로다가 차트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 이거의 카카오페이를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 포함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돈이 앞선 거래량 대비해서 5배 이상, 5배가 아니고 한 10배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올수록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자, 보시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략했던 위치보다 급등을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일봉상에서 거래량 포함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26,700원 요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10% 단기적인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 매매할 때는 분봉 차트도 중요하지만 일봉, 일단은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당일날 단기 매매로다가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SG라는 종목입니다. SG라는 종목인데, 자, 양봉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한 20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 그리고 1,800원 구간에서 자, 올라가다가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조정받고 돌파 조정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당 위치에서 지지받으면서 깃발을 형성을 했죠.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형성됐다. 눈으로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깃발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상승 초입 부분 혹은 중간중간에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깃발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위치부터 해서 웬만하면 깃발 처음 형성된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깃발 매매 기법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된다. 보시면은 양봉, 거래대금 5배 이상, 또 여기에도 깃발이 형성되고 또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입 부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깃발이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깃발이 포착됐다라는 건 큰 상승, 큰 수익이 가능하다. 자,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진짜 눈으로 이젠 보이실 거예요. 자, 하락 추세 이어지다가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빨강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상한가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깃대 위에서 이렇게 깃발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깃대 중간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지를 일정 구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어떻게 나왔어요? 네, 보시면은 요게 방금 말씀드린 깃대가 세워지고 몸통 절반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일정 구간. 근데 요 깃발은 조금 길죠. 앞서서 이제 짧았던 깃발이 아니라 긴 깃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중간에 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깃발 모양에 따라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 아래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있는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점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끝까지 수익을 가져가면 이렇게 큰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점. 자, 다음 종목 볼게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워낙 급등이 나와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길면은 짧은 6개월, 길면은 2, 3년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 앞에서도 거래대금이 나오기는 했는데 음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탈락. 그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중요한 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깃발 모양 일정 구간에 꼭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 부근에서 2,600원 부근에서 해당 종목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깃발이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건 깃발이 좀 짧죠. 자,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갖다 끝까지 보게 되면 170%인데 중요한 거는 이 깃발이 형성되고 나서 이렇게 짧게만 보더라도 30, 40%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되게 웃긴 게 깃발이 적용되는 차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지지 라인 있잖아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선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요걸 이용해서 조금 길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물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제 수익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소형주, 중소형주로다가만 상승이 나오는 적용되는 기법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유한양행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넘버원 대형 제약사고요. 그런 만큼 시총도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나오고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시세 분출이 난단 말이에요.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170% 정말 큰 상승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휴젤이라는 종목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주인데 제가 좀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톡스 관련 회사이고 솔직히 말하면 호재가 많이 없었어요.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메디톡스 등이랑도 이런 소송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엮여 있었는데 다만 매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그다음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나오면서 깃발이 형성돼서 이 종목 괜찮다. 그다음에 어떻게 상승 나왔어요? 보시면은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고 19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옵니다. 대형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도 일정 구간에서 깃발이 정말 짧게 형성됐거든요. 삼각형으로. 그다음에 거래대금, 앞선 거래대금 비해서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130%.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거래대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양봉으로 끝나야 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일정 구간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된다. 지지 못 받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세가 무너지면은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깃발이 형성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가는 거야라고 매매하시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로다가 대응을 한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도 상륙했는데 그 전부터 해서 이 깃발 매매가 형성이 됐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이제 9,000원대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보시면은 깃발이 여기에서 형성됐어요. 눈으로 보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차트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깃발이 형성되는 구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부터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거래대금을 포함한 시세 분출이 나오거든요. 네, 요 점까지 참고하시면은 깃발 매매 기법으로도 충분히 엄청 큰 100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 50% 이런 수익률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끌고 가는 게 이것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수익 내셔도 카카오페이 같이 대형주로도 1, 20%는 정말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요 깃발 매매 기법 익혀두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 거래 대금, 그다음에 지지 확인,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이 됐냐 안 됐냐 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해당 기법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뒤에서 이 기법이 적용되는 어떤 종목들, 내일의 공략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 기법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배수의 법칙과 승리의 깃발 매매법까지 활용하셔서 우리 어려운 시장 잘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좋은 종목들 지금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시장 대처하실 때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근처에 휴대폰 두고 계시죠? 휴대폰 드셔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제 화면 근처에 갖다 대주세요. 그럼 링크가 뜨니까 그 링크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좀 QR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문자샵 3772로 이시 후 우리 파트너님 이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QR 링크와 동일한 링크를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재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략주들로 다시 찾아뵐지 잠시 뒤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내일의 공략주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기사 먼저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일단 천안에서도 자율주행 차가 달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화성시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시범 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미국 얘기를 할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당선 당시에 여러 가지 후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인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완화에 대한 좀 소식도 있기 때문에 SOS랩이 충분히 그냥 이슈적으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법,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5배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봉을 기록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치에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 위치, 처음 지지받았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해당 위치에서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7,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중요한 거는 상승 초입 부분에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상장 당시에 원래 상장가가 10,000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만 원까지 급등 이후에 당일에만 잠깐 반등했다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위치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상장 공모가인 11,000원 부근까지 반도 아직까지는 다 도달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해당 위치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데 단기적 저항대가 10,0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고 공략을 해보시되 8,000원 부근부터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라인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지가 만약에 혹시나 이탈이 나올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 안에 지지를 받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단기적 저항대입니다. 추가적 급등 가능성도 있고요. 손절가는 해당 지지라인이 이탈하는 7,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로 잡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SOS랩 말고 다음에는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화오션이라는 공략 종목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선제 관련된 회사거든요. 뭐 LNG선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좀 다시 이제 지지받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방산, 그다음에 뭐 대왕고래 시추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좀 다소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 만큼 현 위치 오히려 매수 가능한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공략 드릴 예정이고요. 자, 태국 하원 국방의장단이 한화오션 거제산업에 찾는다. 그리고 특수선 건조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뭐 잠수함을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한화오션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한 미국 군함도 국내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수주를 받는 등 조선업이 굉장히 활성화를 띌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방산주로서도 매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무가 흑자로 돌아설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용평가까지도 한 단계 윗등급을 받은 만큼 최근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도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플러스로 최근 들어서 돌아서면서 부채 비율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재무적 건전성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거래 대금이 보시면은 자, 조정을 몇 년 동안 받다가 이제서 바닥 구간의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 흐름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매수가 33,000원 부근에서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35,000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자, 1차 목표가 39,000원 단기적 저항대입니다. 여기 39,000원까지 보고 2차 목표가는 좀 크게 5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 나온 반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8, 9만 원까지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요.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받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못 살펴본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니까 마지막 종목 궁금하시면은 QR코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셔도 되고 문자 샵 3772로 이시후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감 후 투자 코칭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